2년 전이었어요. 임플란트 해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후기도 있고 유명하다고 나와있는 강남에 치과를 찾아갔어요. 실제 상담을 해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의사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에 몇백만 원 저렴한 것보다 신뢰가 간다 라는 점이 훨씬 매력있게 느껴졌죠. 의사에게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발치를 15개나 하자는 말에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전 제 치아가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행했습니다. 원래 치아가 없던 곳까지 해서 총 19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어요. 네, 사실 과정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건의 발단은 임플란트를 진행하던 중 코로나로 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 3주 동안 잠시 문을 닫는다던 그 병원은 아직까지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치료를 해놓으면 임플란트의 재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다 걷어내고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요. 결국 3,6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안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례를 전합니다. 이 익명의 피해자가 제보해주신 이 내용,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발치를 15개나 하고 임플란트는 19개를 하는 도중 경영난의 이유로 폐업.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지, 심지어 이분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치료를 하셨던 분이고 서비스업 직중 계신 분이라 치아가 엄청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치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게 아닐까요? 이 병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피해자가 많았으면 저희는 이 병원을 고발하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약 1,400만원 가량을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원장이 잠적한 바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대부분의 교정 진료자 역시 이 몇백만원을 이 병원 측의 선납 요구에 의해 납부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문자를 받아서 이 피해를 알게 된 인원만 243명. 실제 한 달 동안 예약을 한 사람 모두와 사정상 몇 달 이후에 진료를 예약한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최소 2,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환자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 자체, 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 철도청TV는 이 병원을 낱낱이 파헤쳐 어떤 수법으로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처음 보여드린 제보자분의 제보를 받은 후 이 병원의 추악한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병원은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H과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하나 남긴 채 잠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진을 한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병원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기업이고 고정 지출이 있는 것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이건 최소 몇 달 전부터 이 의사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 위치한 병원이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겠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이 무리하게 환자를 끌어모아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터져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병원에 대해 계속해서 수소문을 하던 중 수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 잠적하기 전 병원의 이름을 이 3번이나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치과의 페이닥터 역시 이 수차례 변경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되는 병원의 이름과 의사들이 수차례 변경되는 이 문제 병원들의 같은 레파토리,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병원의 경영 방식의 문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쯤에서 이 철도청 카페 내에 올라온 이 의심쩍은 글을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였었던 글쓴이는 이 교정한 지 7개월 차 병원 직원과 의사가 대다수 바뀌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자신을
담당해주는 의사도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이 변경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주로 병원의 재무상태 악화나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앞선 여러 편의 다른 문제 병원들의 사태에서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를 포함한 과도한 마케팅, 선납, 완납을 강요하는 듯한 이 병원의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추가 부담금까지, 이 정도면 이러한 문제 병원, 이 먹튀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저는 외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한 가지 추가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약 어느 순간부터 이 병원의 경영 과정에서 혹여나 고의성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먹튀 병원이라는 일종의 사기 행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제작진이 살펴본 이 병원의 후기와 글, 그리고 이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고발 내용까지 저희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